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몇 주 사이에 제가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 인사를 안 드렸더니 해외에 있는 제 친구나 동지들이 왜 네 외세 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 안 하냐 하고 또 항의가 왔더라고요. 8천만 동포 여러분, 5천만 우리 국민, 2,400만 북한 주민, 그리고 800만에 달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이 8천만의 민족입니다.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설이 다가와서 여러분이 해외 말리에 사시더라도 아마 구정이라고 부르는 설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족 간에 조그마한 단합의 계기를 맞으면서 고향에 대한 회포를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대국본 대회에 박찬종 전 의원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좀 짧게 할까 합니다. 이 두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아주 실력 있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아마 삼김, 소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분의 정치적 그 독주 시대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분 중에 누구는 아마 대통령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박찬종 의원, 이인재 의원 그리고 또 최근에 돌아가셨던 몇 분 이런 분들 이기택 의원 이런 분들이 삼김의 제2세대로서 자기의 뜻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찬종 선배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3, 4학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주 친교가 있고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이인재 의원은 저보다 조금 젊습니다마는 제가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우리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그의 유세를 지원했고 마지막 서울의 명동 입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때까지 그와 정치적인 의리를 지키던 뜨거운 동지입니다. 마침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북두칠성같이 큰 정치적 거인들이 이 대국본 대회에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투쟁에 앞장서 주신다는 게 이게 천군만마 정도가 아니라 뭐 만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많이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합니다. 최근에 제가 엊그제 IFC 쇼핑센터에 가서 그 영풍문고에 가서 요새 책이 뭐가 나왔나 하고 보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쓴 마이크 샌들이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또 재밌는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이 하도 좋아서 얼른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정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자기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공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많은 사람은 그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나라의 위정, 이 나라의 행정, 사법, 국회 모든 것이 자기들 나름만은 자기들만의 정의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소위 부의 양극화가 되고 이를 공고하는 고학력의 그 허영 이걸 잡기 위해서 전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국 부부처럼 난리 법석을 쳐요. 이 부끄럽습니다. 강남 가보세요. 서초 가보세요. 제가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그중에 많은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확인서 하나 만드나 무슨 뭐 했다는 거 만드나 이거 가지고 가서 대학에 수시 입학 들어가는데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는 모든 것이 위선의 정치입니다. 조국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직전에 말씀하셨던 이인재 의원이 정우용 외무장관 예를 들었죠. 그 사람도 제 후배입니다. 그 사람 그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우영 외교부 장관은 갈등을 좀 느끼세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합니까? 북한에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이익이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로 판정이 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믿었다가 북한한테 배신당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돈 지원해서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자금이 돼가지고 오늘 그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목이 메입니다. 저는 김대중이라는 양반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만 그 양반도 북한을 믿고 싶어 했어요. 북한은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배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 뭐 아주 재밌는 말이죠. 내가 지금 힘이 있는데 너 쳐버리면 얼마든지 쳐버리는데 내가 참고 있다니 이겁니다. 비겁하죠. 과감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보수주의자 우익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트럼프, 이 사람이 북한을 좀 세게 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이만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이 나와서 영변에 내 핵무기 이렇게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쓱 보면서 야 니들 영변 말고 중요한 거 더 있잖아. 쇼 부리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거짓말로 트럼프를 사기를 치려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황당하게 됐죠. 화가 나서 난리 법석이 돼서 난리 쳤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과 북한을 예를 들어 보자면 신라 말기로 한번 가봅시다. 당시에 삼한을 통일하겠다는 훗날의 태종무예랑 김춘추가 영계서문을 찾으러 갔어요. 영계서문이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강자입니다. 가서 우리 삼한을 같이 통일합시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이 자식 웃기는 놈이네. 감옥소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법 절차가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냥 하루아침에 목이 잘라지는 그런 판국입니다. 목도 뭐 장비가 와서 막 쳐서 목을 댕강 그냥 잘라버린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옆 목걸이에 대동맥만 살짝 긁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슬아슬할 때 김춘추는 진짜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김춘추를 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10,000명의 결사들을 불러가지고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선에 딱 섰습니다. 김춘추를 구하러 가겠다. 우리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 10,000명이 가서 마음껏 난리치고 김춘추를 구해 오든지 아니면 우리 죽든지 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영계선비가 겁이 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단호한 결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계선비가 안 되겠다 싶어서 김춘추를 석방했습니다. 풀어줬어요. 그 김춘추가 결국 훗날 삼한을 통일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붙이자면 남한이 북한 쪽에 뭘 하려고 하면 북한이 하도 오만 방자하고 떠들썩하고 폼을 잘 잡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건 압니다. 그러나 넘어가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고 외교적인 단합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아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흡사 북한의 통전부의 서울 지국 같은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에서 통일전선부가 뭐라 하면 여기서 따라서 또 맞장구를 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나름의 자결이 필요할 것이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뭔가 변화가 벌어지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전 세계에 오늘 북한과 같은 저런 엉터리 국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민의 입에 들어갈 쌀, 보리,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남한에서 좀 뭐라 해갖고 불러가지고 핵무기가 그거 갖고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지금 전쟁과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은 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북한의 많은 자유와 민주를 희구하는 동포들에 의해서 언젠가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한에 있는 소위 진보주의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무슨 깔짝깔짝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뭐 글 잘 쓴다고 폼 잡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단 한마디도 그 얘기를 못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에게 난 피해가 될지 모르겠어 미안합니다만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 또 서민 무슨 기생충학 박사 이런 김경업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단 50명 100명이라도 사인 딱 해갖고 북한 인권 개선해라 하고 나오면 난 북한은 흔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엔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이것이 선택적 도덕관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셀렉티브 모랄리티 남을 공격할 때는 열심히 공격하고 자기가 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이 위선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와 진보와 개혁을 지향했던 왕년의 민주당 사람들 요새 다 밀려났어요. 주사파한테 다 밀려났는데 이 사람들이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옛날에 장면의 민주당, 신익희의 민주당, 조병옥의 민주당, 김성수의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딱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최악의 정부입니다. 최악이야. 뭐 저 이승만부터 박정희, 김대중, 뭐 김영삼 쫙쫙 내려오는데 이런 정부 노무현보다도 한 10배는 나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급 사람들 인사청문회 지지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레코드가 경쟁에 들지. 부동산 정책을 25번 했죠. 그리고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 엊그제 환희가 29번째죠. 29번째 20번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이 정부의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4월 7일 시장 선거는 우리에게 정권 교체의 제1단계입니다.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야당 후보가 이기면 그 야당 후보하고 마지막 경선을 벌였던 사람이 충실하게 따라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같이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됐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안철수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용 야당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버려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된다면 나씨나 오씨가 된다면 아니면 누가 된다면 안철수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끊고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딱 한 조건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뭐냐?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125건의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저 사람이 지금 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일입니다. 125건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조사하고 심판하라, 법원은 심리해라 하는 발언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공동정범이고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선거를 조작했던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도 인기가 폭락했고 대법원장도 저 모양이고 국회라는 사람들 지리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남을 탄핵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썩었어. 문제는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야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는 3월 1일 날 우리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입장으로 광화문에 다 모일 수 없다면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어가지고 이 태극기의 바람으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는 촛불을 태극기의 바람으로 꺼버려야 합니다. 3.1운동, 102년 전에 3.1운동은 서울에서만 했던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33인이 저 태화관 중국집에서 뭐 있고 적당히 했지만 그때 3.1운동을 진짜로 뜨겁게 한 사람은 저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이가 들었어요. 만세를.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이 땅이 광화문 광장처럼 3.1운동이 3월 1일에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문제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문 대통령은 임기를 좀 단축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좋은 사람한테 맡기고 물러나는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종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 종교의 모든 진짜의 문제, 종교의 가장 큰 척수는 종교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늘의 나라의 복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 나라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찬송가하면서 죽어서 천당 가서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천당 가는 나는 그 천당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부정부패 거악 다 보지 않고 찬송가만 부리고 개인적인 셀베이션 구원만 찾는다면 그런 사람 천당이 어디다 들어갈 구멍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기독교 지도자, 천주교 지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발언하세요. 문재인 너 반성해라, 회개하라. 왜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3월 1일 계기로 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모아서 국민 단합 속에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89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기치고 옥사가 벌어졌어요.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선조한테 명령을 받아 그때 좌의정인가 우의정인가 됐는데 1000명의 동인을 죽였어요. 1000명. 그때 조선의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500만이에요. 500만이니까 5000명 중에 하나를 죽였어요. 고문하고 찢어 죽이고.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동인이 그렇게 죽었어요. 정열이 왜 난 뭐 했다고 해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본궤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문재인이가 반성해야 합니다. 김명수 양심이 있으면 물러나. 그렇게 더러운 대법원장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잘못된 정권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나마 폭력 없이
혼란 없이 이 나라 헌정이 진행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원하면서 하나님과 부처님 여러분들의 가호가 이 나라에 내려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